어느 군인지, 그 다음에 입결이 어느 수준인지를 표시하는 이 70% 컷까지 공개하는 이유는 체면 때문이에요. 70% 컷의 점수보다 많이 낮아도 장바구니에 남겨도 되는지, 아니면은 트리밍해서 쳐내야 되는지 그 생각. 빵꾸가 여기서 잘 납니다. 근데 이 학교는요, 신기한 게 문과로도 충분히 밀고 들어오고 상위권 학교에서는 이 1000명이라는 인원의 이동은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장바구니에서 좀 털어낼까요? 너무 많으니까 무겁잖아요, 그죠? 털어내는 것은 내가 희망하는 정도가 강한 건 털어내지 마세요. 아직 뒤에도 털어낼 기회는 많습니다. 내가 털어내는 것은 희망하는 정도가 약한 것 중에 요걸 기준으로 1차로 좀 털어내 봅시다. 첫 번째, 스펙트럼 내 학교들의 각 모집급 내 위치의 분포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X좌표의 X축에 가군, 나군, 다군이 있죠. 가군에 내 바구니 있는 것 중에 이거 나열하고, 나군에 내 바구니 있는 것 중에 나열하고, 다군에 내 바구니 있는 것 중에 나열하고 하는 것인데, 그냥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입결 수준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을 구별을 해서 이 높낮이로 시각화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모님과 수험생들 간에 뭐 솔직히 정시뿐만 아니라 올해 내내 여러 입시에 관한 대화를 나눠봤을 거예요. 근데 나누면 어떻게 되죠? 같은 얘기가 계속 돌고 돌죠. 생산적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제가 굳이, 아니 감히 이렇게 관여할 만한 그런 요소 말고, 제가 관여해 볼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머릿속에만 자기 생각을 두고 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시각화해 놓고, 뒤에도 여러 가지 이런 그래프가 많이 나옵니다. 시각화해 놓고 그걸 가운데 놓고 얘기를 해야 생산적으로 진행이 돼요.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금방 원서 접수 기간이 다가오고 금방 마감이 됩니다. 그럼 급한 마음에 아무거나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하고 접수하게 되고, 그다음 본인이 억울해할 만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시각화가 필요합니다. 각 모집군 내 어느 군인지, 그 다음에 입결이 어느 수준인지를 표시하는 이 점으로, 삼포도라고 하죠. 내 장바구니 있는 모집 따위들을 나열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이거 애들 얘기 들어보면, 저는 뭐 컴맹에 불과하지만 제 제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가 잘 다루는 프로그램, 뭐 꼭 엑셀 아니라 하더라도 이용을 하면 몇 분 내에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70% 컷의 함정이라고 하죠. 대학들이 70%, 75%까지 작년도 입결을 공개를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입결, 과거 데이터 입결이 실제로 원서를 쓸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들었지만, 아직은 우리가 원서 쓰는 단계가 아니라 트리밍 단계니까 참고하시려면 참고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참고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70% 컷까지 공개하는 이유는 체면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100% 컷까지 공개하면 택도 없이 점수가 낮거든요. 우리 학교 요과에 몇 점까지 들어왔거든? 근데 자기랑 경쟁하는 비슷한 레벨의 딴 학교의 그 과에 문 닫고 들어온 애가 얘보다 점수가 높다. 그럼 순식간에 학교 레벨이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뭐 명분은 많지. 하지만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대학 체면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70% 컷에 공개한 그 입결 점수보다 훨씬 낮은 점수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낮은 점수냐? 이건 우리가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 과에 충원이 거의 안 돌았어. 초합이 거의 안 돌았어. 그러면은 70% 컷의 점수보다 80% 컷의 점수가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 초원이 좀 돌았어. 그러면 70% 컷의 점수보다 80% 컷의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충원율이 얼마나 돌았는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자기가 과거 데이터 입결에서 70% 컷의 점수보다 많이 낮아도 장바구니에 남겨도 되는지, 아니면은 트리밍해서 쳐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물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작년에 초합이 별로 안 돌았어도, 최초합만 가지고 정원을 다 채웠어도 그 최초합 자체가 빵꾸가 난 경우가 있어요. 빵꾸는 최초합의 개념이에요. 초합 돌기 전에 빵꾸가 났다면 이미 최초합 애들 사이에서도 70% 컷과
뭐 80%, 90% 컷의 점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확률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충원율이 많이 돌았는데 70% 컷이 내 점수보다 많이 높다. 트리밍 아직 안 해도 된다. 뒷단계가 많으니까. 근데 충원이 거의 안 돌았는데 70% 컷의 점수랑 내 점수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 좀 장바구니에서 덜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시 2월 인원을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사실 예전에는 이게 큰 변수가 안 됐거든요. 근데 한 6, 7년 전부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수시로 추합을 해서 추합으로 충원하지 못하면 대학들은 최대한 수시에 충원하려고 합니다. 정시로 보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정시로 인원을 보내잖아요. 그럼 정시의 정원이 대폭 늘어나는 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대학교의 모든 과가 수시에서 2월된 인원이 모두 많아서 정시 인원이 다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 학교 내에서도 모집 단위에 따라서 정시가 대폭 늘어난 데가 있고 전혀 늘어나지 않은 데도 있어요. 이럴 때 대폭 늘어난 곳은 다른 판단 기준에 의해서 트리밍할 거리라 하더라도 아직은 트리밍하지 말고 장바구니에 둬라. 이거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이제 네 번째는 무전공 선발 인원이 어쩌다, 신설학과가 어쩌다, 이거 정시에서 고려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데가 빵꾸가 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2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2년째인데 어떻게 알아? 그죠? 무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험생이 내가 어떤 전공을 하고 싶고 장래 희망이 어떻다라는 게 뚜렷하지 않은 애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뚜렷하지 않은 애들은 무전공을 선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뚜렷한 애들은 점수 때문에 가지 사실 점수가 아니면 저걸 피할 수도 있는 거고, 나랑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노리는 애들이 어떤 성향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혹시 이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 광고 안 뜨게 하는 방법 알리면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자, 어쨌든 그다음 신설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신설학과는 주로 자연계획인데 그 신설학과가 특성이 어떤지, 산업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아직 뒤에도 무전공과 신설학과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요 1차 트리밍 단계에서는 무전공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설학과라는 이유만으로 털어내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다. 단, 내가 자연계 학생이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학문 분야가 요 신설된 요 학과 학문 분야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게 확실하다 나는. 이런 학생일 경우에만 트리밍 하시면 됩니다. 문과 애들은 전혀 트리밍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1차 트리밍에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이과 공선전.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입시 설명회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라서 문과, 이과 입시는 다 하지만 막상 논술 단계에 들어가면은 전 수리 논술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문과 학생 제자가 더 많죠. 아무래도 저는 법대 출신이기도 하고 문과 논술이랑 문과 학종 면접을 주로 하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문과 제자가 많아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좀 이과 공선정, 이과 애들이 문과 치고 들어오는 게 사실 불만이야. 하지만 이 수업을 듣는 애들은 이과 애들이 또 많을 수도 있거든요. 이과 입장에서는 내가 요 중위권 학교를 가느니 문과로 교차 지원하면 상위권 학교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아직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과학과를 주워 담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럴 만한 이과 애들이 치고 들어올 만한 문과과에 지원 가능성이 있는 문과 학생 입장에서는 피해야죠. 그래서 1차 트리밍 때 내가 문과 학생이다. 근데 이과 애들이 치고 들어올 것 같다. 그럼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과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내 점수로 요 학교 요과 자연계학과까지 못 가지만 만약에 문과로 가면 저 높은 학교로, 한 단계 높은 학교로 갈 수 있다. 나 그거 원한다. 나 전공 필요 없다. 이런 애들은 문과학과를 갖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문과 이과가 서로 교차돼서 들어가는 거죠. 또 문과도 계속 그 수성전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뒤에 설명하겠지만 문과 학생도 역교차라고 하죠. 이과로 오히려 치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학교 레벨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더하거나 쳐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차 지원, 통합형 수능 체계에서 교차 지원 그런 트렌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내가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요과가 그 교차 지원판에서 희생양이다. 그 교차 지원에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러면 바구니에서 빼는 게 좋죠. 요 단계까지 거치면 이제 1차 트리밍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1차 트리밍만 해도 장바구니 아직 많이 남아 있으실 거예요. 위에서
최초 장바구니에 많이 담았으니까. 그럼 이제 2차 트리밍을 해야 되는데 2차 트리밍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래프가 또 나왔죠. 6번을 보시면 희망 모집 단위의 같은 학교의 다른 모집 단위들과의 정원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꽤 적중률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 어떤 대학에 과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모집 정원 순서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모집 정원 순서대로. 이것도 역시 모는 종이 그릴 필요 없어요. 모집 정원 그 표가 있죠. 요강에 그대로 숫자만 입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학교는 요 형태가 나오고 어떤 학교는 요 형태가 나옵니다. 이때 중요한 거, 요 학교는요, 빵꾸가 여기서 잘 납니다. 근데 요 학교는요, 신기한 게 두 번째 여기서 잘 나요. 이거는 지원 학생의, 즉 특히 내가 이 학교를 적정이나 안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향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놓고 내가 무조건 이과를 가고 싶어. 근데 요 대학에서 이과는 좀 그래. 그러면 이거 쳐내시는 거죠. 근데 내가 요과를 가고 싶은데 요 대학은 모집단위 분포표가 이렇게 나왔어. 정원표가. 그러면 이거는 트리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명심하시고, 또 내가 요 학교랑 비슷한 다른 레벨의 학교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를 털어내고 그 학교를 넣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트리밍 과정으로 사용하시는데 이거 생각보다 적중률이 높으니까 꼭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서는 이게 빵꾸가 잘 나고, 빵꾸가 난다면, 무조건 난다는 게 아니라 이 학교에서 빵꾸가 난다면 여기서 잘 나고, 이런 분포표, 즉 첫 번째 모집 정원 큰 것과 두 번째 모집 정원 큰 것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을 때는 두 번째 모집 정원 큰 곳에서 빵꾸가 잘 난다. 요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밍 할 만한 것이 이제 갈 곳 잃은 의대 N수생. 우리 어떤 이전 어떤 대통령분이 계셨는데, 솔직히 저는 앓고 있는 병이 많아요. 그래서 의대 중원 저는 찬성하지만 어쨌든 잘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것만 믿고 달려들었던 정말 자연계 최고 실력을 갖춘 애들이 갑자기 정원이 줄어드니까 헤매는 애들이 1000명선입니다. 1000명선. 1000명, 53만 중에 1000명 별거 안 되지 않아요? 아니죠. 이 영상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는 전부 다 상위권이죠. 그 상위권 학교에서 1000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대지각변, 거의 동일본 대지진 수준이니까. 그죠? 요 학생들이 올해 정원이 줄어든 의대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나 어쨌든 그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자연계 공대로 내려갈 수도 있고, 난 의대 아니면 자연계 싫어 하고 문과의 최상위권 경영학과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학교 레벨을 올려서 얘들이 연쇄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걔들한테 밀린 애들이 있죠. 얘들한테 밀린 애들. 그러니까 의대급은 안 되지만 자연계 상위권 애들. 걔들이 또 밀려서 같이 이동을 해요. 훈족의 침략에서 게르만족이 대이동한 것처럼. 그래서 문과로 교차 지원하기도 하고 이과에서 아래과로 내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능 성적을 갖춘지에 따라 다르지만 이거는 자연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문과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의 밀린 애들이 어느 쪽으로 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문과로도 충분히 밀고 들어오고, 상위권 학교에서는 이 1000명이라는 인원의 이동은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얘들이 어디로 갈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얘들이 밀고 들어간 거기에서 밀려난 애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죠? 그런 과들은 털어내야 됩니다. 자기 역시 그 과들이 안정 지원일 정도로 수능 점수가 높지 않다면 생각보다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그래프로 만들던 메모지로 만들던 실제로 써두고 시각화를 해야만 본인의 고민뿐만 아니라 담임선생님과 대화, 부모님과의 대화, 여기서 생산적인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